한 5분 정도 일하다가 한 10분 정도 앉아 있어야 되고 또 걸음을 걸어도 100m 가려면 한 번은 쉬어야 되고 일반 정상적인 생활을 못하고 거의 저녁에는 수면을 취할 수 없을 정도로 저녁엔 보통 한두 시간밖에 못 자는 상황이었었거든요. 몸을 지탱해야 하는 척추 건강이 무너졌습니다. 누구나 질병의 고통에서 몸부림치며 살기보다 눈 감는 그날까지 자립적으로 건강하게 살기를 바라는데요. 매년 증가하는 척추 질환 환자 수. 우리 몸에 왜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걸까요? 이렇게 오래 쓰면 쓸수록 우리 척추관도 뭐 닳거나 척추관도 막히거나 하는 노화가 발생할 수밖에 없고 젊으시더라도 근데 너무 무리하게 쓴다. 기계도 우리 무리하게 쓰면 빨리 닳잖아요. 그래서 무리하게 쓰거나 과격하게 쓰거나 뭐 잘못 쓰거나 하면 노화가 더 빨리 진행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겐 천천히 또 어떤 사람에겐 빠르게 진행하는 척추 노화.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그 누구도 여기서 완전히 자유로울 수 없다는 건데요. 어떻게 하면 척추 질환을 슬기롭게 대처할 수 있을까요? 100세 건강의 지름길, 척추 건강을 세우는 방법에 대해 알아봅니다. 양방향 내시경 수술로 흔들리는 척추 건강을 바로 세운다. 신경외과 전문의 황철윤 원장. 평균 수명 100세 시대가 눈앞에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몸이 자유롭지 않으면 늘어난 수명은 무거운 짐처럼 느껴지기도 하는데요. 진짜 힘들어 보이시네요. 제일 애로사항이 많은 것은 잠잘 때가 아프고 뛰지도 못하고 너무 아파가지고 한 5분 정도 일하다가 한 10분 정도 앉아 있어야 되고 또 걸음을 걸어도 100m 가려면 한 번은 쉬어야 되고 그 정도 많이 아파요. 네, 처음 통증이 생겼을 땐 시간이 지나면 좋아질 거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증상은 날이 갈수록 심해졌는데요. 쉬지 않고 걸을 수 있는 거리도 점차 짧아졌습니다. 지금부터 10년 전이니까 그렇게 말로 할 수밖에 없어요. 그때는 허리가 아파도 좀 적게 아팠지만은 그 세월이 갈수록 더 아프다 보니까 나이 들고 하니까 이제 지금은 좀 많이 아픈 거지 좀. 젊은 시절부터 다양한 농사를 지었는데요. 긴 세월 동안 큰 병 한 번 앓은 적 없을 정도로 건강만은 자신이 있었던 김진세 씨. 하지만 세월 앞에 장사는 없었습니다. 김진세 씨의 주된 증상은 허리에 통증이 있고 양쪽 다리가 저리고 당기는 듯한 불편감이었습니다. 허리에 어떤 문제가 생긴 걸까요? 다양한 정밀 검사를 통해 현재 상태를 확인합니다. 병원에 오기 전에 비수술적으로 할 수 있는 치료는 많이 하셨어요. 통증 클리닉도 많이 다니셨고요. 이제 통증 클리닉에 이제 한계가 오셔서 오신 거고 나이도 있으세요. 고령이시라 79세시거든요. 79세도 안전하게 할 수 있는 양방향 내시경으로 내시경요법으로 치료를 할 겁니다. 원인은 척추관 협착증이었습니다. 사람들에게 익숙한 허리 디스크 환자를 무섭게 추격하고 있는 병이지요. 우리 몸 중앙엔 척추관이 있는데요. 뇌에서 손과 발로 신호를 보내는 신경이 지나가는 통로죠. 척추관 협착증은 이 척추관이 좁아져 신경이 눌리는 겁니다. 걸을 때 우리 그 척추관 협착증의 원인인 황색인대나 이 뼈 자라난 뼈들이 신경을 더 누르게 됩니다. 그런데 허리를 이제 굽히게 되면은 누르던 황색인대가 쫙 펴지거든요. 그러면서 신경이 시원하게 뚫리는 효과가 생기세요. 일시적으로. 어머니 아버님들 협착증 있으신 분들은 이제 걸어가다가 허리를 숙이면서 쉬었다 가는 현상이 생기게 되죠. 그게 오랫동안 유지되다 보면 이제 허리가 굽어서 이제 못 펴지는 현상이 생기게 됩니다. 김진세 씨는 이전에 진통제도 먹어보고 주사 등의 다양한 치료도 받았는데 상태가 좋아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검사 결과를 듣기 위해 마음을 다잡아 보는데요. 원장님 상태가 많이 심각한가요? 뼈도 약간 어긋나 있거든요. 척추 전방 전이증도 있고 어긋나면서 신경이 하얗게 내려오는 게 이 부분에서 까맣게 보이는 거 보이시죠? 이 부분. 이 부분이 막히신 거예요. 이 부분이. 한 군데. 이게 4, 5번입니다. 4, 5번 협착증.
척추관 협착증이 퇴행성 질환이다 보니까 사실은 70세 이상부터 생깁니다. 요즘은. 그래서 그런 분들의 통증을 다 해결하기 위해서는 수술을 해야 되고 또 안전하게 해야 되거든요. 수술하실 때 보면 요즘은 전신 마취를 잘 안 합니다. 하반신 마취로 하고 깨어 있는 상태에서 환자와 대화를 하면서 수술을 하거든요. 안전하게 할 수 있습니다. 안전하게. 네, 그래도 전신 마취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은 불행 중 다행입니다. 이 내시경 수술 기구의 발달로 수술 범위도 줄었다고 하는데요. 이제 협착증 수술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내시경으로 어느 정도 이제 그 우리가 러닝 커브라 그러거든요. 이게 좀 숙달이 돼야 됩니다. 숙달이 돼서 얼마나 빨리 정확하게 하느냐가 관건인 것 같아요. 의사의 입장에선 수술 방법은 까다로워졌지만 환자에겐 몸의 부담이 훨씬 줄어든 겁니다. 자, 수술이 시작됐습니다. 허리에 2개의 구멍을 뚫어서 내시경을 삽입하는데요. 항생인데 이게 신경을 누르고 있어요. 꽉 잡아가지고. 요 밑에 신경이 있거든요. 펀치 주실래요? 지금 요거를 제거합니다. 기존에는 이걸 제거하기 위해서 이제 오픈 절개 수술을 해서 뼈를 많이 제거했어요. 근데 이제는 내시경으로 보면서 지금 눈앞에서 보는 거와 같잖아요. 지금 이렇게 항생인대를 저희가 이렇게 걷어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청소하고 있는 거예요. 청소 방법은 한쪽으론 내시경 카메라를 또 한쪽으론 수술 기구를 삽입해서 신경을 압박하는 부위를 깨끗하게 정리하는 겁니다. 항생인대가 박리됐고요. 거의 80년 가까이 자라온 인대입니다. 이게 이거 협착증의 원인입니다. 이게 지금 요게 신경입니다. 요거 척추신경. 신경이 얼마나 오랫동안 이게 깔려 있었을까요? 지금 한쪽 편은 제거했고 좀 반대편 남아 있죠. 이것도 이제 제가 맞아 제거할 겁니다. 황색인대는 원래 척추뼈를 잡아주는 역할을 하는데요. 오랜 세월의 무게를 견디며 두꺼워진 황색인대를 제거했습니다. 전신 마취가 아니고 부분 마취라 지금도 약간 깨어 있는 상태시거든요. 마취 깨는데 별 문제가 없을 것 같고 이제 수술 잘 됐는지 이제 내일 저희가 또 다시 MRI 사진을 찍어 볼 거예요. 굉장히 좁아져 있던 신경이 이렇게 넓어져 있는 거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황색인대가 너무 많이 두꺼워지면서 신경이 지나가는 게 잘 보이지 않을 정도인데요. 수술 후에 척추관이 확실히 넓어졌습니다. 수술 이튿날 회복 중인 김진세 씨를 찾았는데요. 전에는 조금만 걸어도 쉬어가야 했는데 지금은 증상이 어떠신가요? 뭐 궁디 아프고 종아리 아프고 이런 거는 없어졌고 또 상처 난 데가 아파서 그렇지 딴 데는 별 아픈지 모르겠어요. 좀 났으면 낚시도 가야 되고 등산도 가야 되고 차 타고 일함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하고 싶은 게 많아요. 와, 태어나기 전부터 벌써 이렇게 하고 싶은 게 많으십니다. 그러기 위해 어렵게 찾은 허리 건강 잘 지켜야 되겠죠? 아버님 이제 90세, 100세까지도 잘 걸어 다니실 거예요. 예, 건강 관리만 잘 하시면 돼요. 감사합니다. 네. 하여튼 회복 잘 하시고 예, 운동하시는데 이제 시원하신 느낌 드실 거예요. 좋습니다. 이제 다리가 저린 증상은 거의 사라졌습니다. 100살이 넘도록 건강한 모습으로 잘 걸어 다니시길 닥터스도 응원합니다. 초반부터 막 무리하게 운동을 하려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초기 한 2, 3주 내지 한 달까지는 그냥 쉬어주시는 거예요. 그냥 허리가 아물 수 있도록. 아물고 나서 이제 한 달, 2달이 지나고 나면 그때부터 가벼운 물리치료부터 시작해서 사실 근데 재활치료를 해서 뭐 걷는 거 이런 거 다 하실 수 있기 때문에 마비가 오신 건 아니기 때문에 크게 재활이 필요하지는 않은 상태세요. 갑자기 왼쪽 다리가 쑤시고 저린 증상이 생겼다는 윤종현 씨. 원인 모를 통증에 밤엔 제대로 잠도 잘 수 없었는데요. 일에도 많은 지장이 생겼습니다. 고관절 문제인가 싶어서 솔직히 다른 병원을 방문했었을 때 그때도 허리 협착을 약간 의심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물리치료 받고 디스크 주사를 한 3, 4개월 맞아 봤는데 그러고도 계속 그냥 병이 와전이 돼서 뭐 다리 저림 때문에 일반 정상적인 생활을 못 하고 참으려고 해도 참을 수 없는 통증이었습니다. 한의원부터 주사 치료까지 할 수 있는 치료는 다 받아봤지만 증상은 점차 더 악화됐죠. 협착증이 있는 상태에서 디스크가 또 나오셨어요. 두 개가 같이 이제 협착증과 디스크가 동시에 신경을 누르게 되는 상황이 되셨고 그로 인해서 다른 분보다 통증이 아마 더 심하셨을 거예요. 그 상태에서 오셨죠. 척추뼈 사이에는 쿠션 역할을 하는 디스크가 있습니다. 안쪽은 말랑말랑한 젤리 같은 물질이 있고 겉엔 두꺼운 막으로 쌓여 있는데요. 이 디스크가 밖으로 돌출된 겁니다. 치료하고 바로 좋아지시기도 했지만 관리도 잘하신 것 같아요. 지금 50대신데 사실 젊으시거든요. 요즘 70세, 80세, 뭐 90세, 제가 90세까지 수술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40년 더 허리 써야 되니까 건강하게 잘 유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고민 끝에 양방향 척추 내시경 수술을 시행했는데요. 척추관 협착증과 허리 디스크 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수술 후 회복이 빠르다는 장점이 있고요. 척추뼈와 뼈 사이에 튀어나온 디스크를 제거하고 신경의 압박을 풀어줬습니다. 좁아진 신경관도 넓어졌죠. 통증이 사라지니 새로운 삶을 사는 기분이라고 하는데요. 수술을 시행한 지 6개월 정도가 지났습니다.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관리직으로 일하고 있는 윤종현 씨. 앉아 있는 일이 많지만 뭐 문제 없죠. 한 6, 7개월 됐는데 좀 일상생활에서는 지금 약간의 뛰는 생활도 가능하고요. 걸음이 좀 빠른 편인데 빠른 걸음도 이제 충분히 다 가능하고요. 일상생활에 큰 무리 없이 지내고 있습니다. 수술을 하고 일상에서 바뀐 점이 있다고 하는데요. 바로 일하는 중간중간 으짜 가벼운 스트레칭을 해주는 겁니다. 일에 집중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자세가 구부정해지는데요. 허리를 틈틈이 풀어주면서 몸의 피로감을 낮췄습니다. 지금 52세밖에 안 됐는데 앞으로 언제 뛸 수 있을까? 가장 일상적인 부분이 되게 많이 부러웠었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들을 지금은 누리고 있는 자체가 너무 고맙고 너무 행복합니다. 네, 당연한 줄만 알았던 일상이 당연하지 않다는 걸 깨달았는데요. 편하게 걷고 통증 없이 일할 수 있는 가장 평범한 오늘을 보낼 수 있음에 감사하고 있지요. 누구나 한 번쯤 경험하는 허리 통증은 대부분 수술 없이 치료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꼭 수술이 필요한 사람인데요. 진말순 씨는 허리가 아픈 걸 넘어서서 다리의 감각이 떨어지는 걸 느꼈다고 합니다. 이렇게 일어서면은 딱 땡기는 마취 있어 일어서기 불편한 통증 또 걸을 때 뭐 조금 내려서거나 하면은 또 그것도 딱 디디면은 딱 절리서 어떤 데는 안 절 정도로 그런 증세가 있어요. 늘 허리를 숙이고 할 수밖에 없는 농사일. 농사를 짓는 사람들은 직업병처럼 척추 질환을 앓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진말순 씨는 특히 증상이 더 심해진 계기가 있었다고 하는데요. 5년 이제 전에 아무래도 여기라도 농사를 지으면서 우리 아이씨하고 같이 하다가 우리 아이씨 돌아가신 지가 5년이거든. 그러니까 내 혼자 하니까 아무래도 좀 힘이 드는가 봐. 이래가지고 차츰 허리가 더 심해지더라고. 이젠 건강에 문제가 생겨도 홀로 병원을 찾아야 합니다. 남편의 빈자리가 더 많이 느껴지는 요즘인데요. 그래도 힘을 내서 치료를 해보기로 했습니다. 흐름이 끊겨 있는 데가 두 군데 보이시죠? 하나는 완전 끊겼고 하나는 완전 좀
잘록해지면서 신경 흐름이 끊어질랑 말랑 하잖아요. 이 두 개를 우리가 다시 이 신경 흐름을 좋게 만들 거예요. 다양한 정밀 검사로 현재 상태를 확인했는데요. 통증의 원인은 척추관 협착증이었습니다. 신경이 지나가는 척추관이 좁아지면서 허리와 다리의 통증과 마비 증세가 생긴 겁니다. 농사를 짓는 것 자체가 일단 육체적 운동을 많이 하시는 거고요. 육체적 활동을 숙여서 일을 작업하는 게 많잖아요. 허리에 무리가 갑니다. 그런 것들이. 그런 일들을 수년간, 십수년간 또는 수십 년간 하시다 보면 이제 허리가 빨리 다른 사람보다 망가지시겠죠. 결국 수술을 결정했습니다. 수술한다고 하니 주변에 만류하는 사람들도 많았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정확한 현재 상태를 듣고 수술을 결정할 수 있었습니다. 잘 나와가지고 건강하게 여행도 많이 다니고 취미생활도 갖고 그렇게 즐겁고 행복하게 살고 싶어요 이제. 그럼요. 그러셔야죠. 이젠 단순히 오래 사는 게 아닌 건강하고 활기찬 모습으로 행복한 삶을 보내는 게 중요해졌는데요. 그러기 위해선 걷는 자유를 앗아간 이 허리병을 잘 치료해야겠죠. 그 74세 일부 고령이라는 거 말고는 특별히 주의할 점 없을 것 같고 전신 마취가 아니고 하반신 마취 한 잔 실제 깨어 있거든요. 수술할 동안. 그래서 크게 위험한 요소는 없을 거로 보입니다. 양방향 척추 내시경 수술이 시작됐습니다. 한쪽으론 내시경 카메라를, 반대쪽엔 수술기구를 삽입하는데요. 직접 병변으로 접근해 척추 내부를 관찰할 수 있어서 더 정확한 진단과 치료를 동시에 할 수 있습니다. 황색인데 이렇게 좀 희번덕거리는 거 보이실 거예요, 이거. 이거는 어머니가 통증 주사를 좀 맞으신 거예요. 주사 맞으시면서 쌓인 찌꺼기입니다. 하얗게 보이는 것들. 네, 저렇게 노랗게 보이는 황색 인대를 제거했습니다. 주변에 많은 신경이 지나가는 부위다 보니까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요 하얀 거 보이시죠, 신경? 요게 이제 다 풀리신 거예요. 이제. 신경이 자유롭게 이제 뛰고 있습니다. 원래는 이게 꽉 낑겨가지고 뛰지를 못했던 거예요. 이제 신경이 박동하는 걸 느끼실 거예요, 지금. 오랜 세월 속 척추관을 좁게 만든 황색 인대가 이렇게 많이 쌓여 있었습니다. 좀 힘드셨죠? 고생하셨어요. 엎어서 하니까 또 힘들어. 맞죠? 힘들죠. 바로 누워서 이제 수술을 못 하니까 고생하셨어요. 빨리 끝났습니다. 1시간 걸렸거든요. 어머니가 70년 세월 동안 눌려있던 신경, 목 졸리듯이 눌려있던 신경이 이제 풀어지는 거거든요. 굉장히 시원함을 느끼실 겁니다. 자, 두 군데에 있던 협착된 척추관을 넓혀줬습니다. 좁아진 척추관이 넓어져 신경의 압박도 모두 잘 풀렸고요. 수술 후 아침이 밝았습니다. 그런데 벌써 잘 걷고 계시네요. 걸을 때마다 저리고 땡기는 증상이 거짓말처럼 사라져서 신기한 마음에 계속 걸어보고 계신 거랍니다. 수술 전에는 다리도 땡기고 앉을 때 설 때 굉장히 불편해서 그랬는데 이제 수술 이후에는요 그런 게 훨씬 나아졌어요. 수술 경과를 확인하기 위해 황철현 원장이 병실을 찾았습니다. 다행히 수술은 잘 끝났다고 하는데요. 약간 호떡처럼 눌려져 있었거든요. 그 신경이 지금 동그랗게 딱 펴져 있어요. 시원함을 느끼실 거예요. 회복만 잘하시면 돼요, 이제. 회복만. 감사합니다. 원장님 잘 만나갖고 제가 고생하셨어요. 어머님, 이제 농산일로 너무 무리하지 마시고요. 중간중간에 충분히 쉬시고 건강 돌보면서 행복하게 일상을 보내시길 닥터스가 응원합니다. 경과 좋습니다. 그 예상보다 더 좋습니다. 지금 보통 수술하고 신경이 이렇게 하루 만에 안 좋아진 경우도 있거든요. 며칠 사이 또는 1, 2주, 2, 3주 만에 풀리는 분들도 꽤 있는데 지금 하고 나서 바로 지금 시원하다고 바로 말씀하시거든요. 경과가 아주 좋습니다. 척추관 협착증이 있었던 박예자 씨. 2달 전 내시경을 이용한 수술을 받고 허리 건강을 회복했는데요. 최근엔 식물을 가꾸는 취미가 생겼습니다.
아, 예. 많이 좋아졌습니다. 많이 좋아졌으니까 꽃도 보고 마음도 편해지고 이 꽃을 보면서 힐링하고 합니다. 아프기 전엔 도배 일을 하면서 바쁜 하루하루를 보냈는데요. 중간에 제대로 쉬는 시간 없이 8시간을 내리 일하는 경우도 많았죠. 그저 참으며 일하다 보니 병이 심해졌던 겁니다. 발부터 다리 발목까지 마비가 왔었거든요. 많이 좋아졌어요. 예. 아직까지는 이제 수술한 지 2달 정도밖에 안 돼서 제가 느끼는 것도 좀 차츰 좋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다행히 지금은 건강을 되찾았지만 처음 병원을 갔을 때는 발의 감각이 돌아오지 않을 수도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평소에 아파도 참는 경우가 많다 보니 너무 늦게 병원을 찾은 겁니다. 척추 질환에서 수술을 결정짓는 요소 중 하나는 마비 증세입니다. 신경이 심하게 손상돼 마비 증상이 생기면 치료를 하더라도 감각이 완전히 돌아오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죠. 발목 같은 경우는 아예 들리지도 않는 정도. 발목은 우리가 발목 마비 풋드랍이라고 그러는데 발목이 툭 떨어져서 오셨거든요. 근데 지금은 거의 뭐 한 70~80% 이상 호전된 상태세요. 호전되셔서 아직 완벽하진 않지만 그래도 이전보다는 일상생활 하는데 훨씬 수월해졌고 앞으로 재활치료도 하시면 또 일상생활 자체가 재활치료시거든요. 일상생활 하시다 보면 힘이 점점 되돌아오실 것 같습니다. 시원하게 통과해야 하는 신경이 끊어지다시피 막혀 있었는데 수술을 통해 열어줬습니다. 수술 자국도 손가락 정도의 작은 흉터 2개만 남아있을 뿐이지요. 무엇보다 가장 걱정이었던 건 발의 감각이 제대로 돌아올까 하는 건데요. 현재는 어떤 상태입니까? 아이고 이제 힘이 쪼고네. 아이고 내 힘 손가락 2개 이겨보세요. 오케이 반대로 내려보세요. 내려보세요. 힘 주세요. 오케이. 오래 써서 또는 과격하게 써서 무리하게 써서 이제 척추가 무너지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예방 방법은 일단 과한 활동을 줄이라는 겁니다. 허리 강화할 수 있는 운동을 해주시는 게 좋거든요. 그 운동마저도 사실은 너무 무리하게 하기보다는 매일매일 조금씩 그리고 평생 할 수 있는 운동 그런 것들 정해서 꾸준히 허리 강화 운동을 해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평소 병원을 싫어하던 우리 박예자 씨가 달라졌어요. 지금은 종종 병원에 들러 물리치료를 받고 있지요. 수술하기 전까지 고민이 참 많았는데요. 막상 수술이 끝나니까 야, 수술하기 잘했다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하는데요. 꾸준한 재활치료로 척추 건강 잘 지키시길 바랍니다. 별걸 다 해야 안 되겠습니까? 뭐 병원에 와서 물리치료도 받고 약타로 올 때마다 물리치료 받고 그래 합니다. 집에서도 많이 신경 쓰고. 한국인 5명 중 1명이 앓는 병 척추 질환. 치료 시기가 중요합니다. 일상생활에 불편함이 생길 정도의 통증이나 다리 저림 증상이 있다면 제발 미루지 말고 치료를 시작하길 바랍니다. 통증을 좀 오래 참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프다는 거는 우리 몸에서 경고 사인을 주는 거거든요. 빨리 병원 오셔가지고 진단하고 더 간편하게 치료를 하실 수 있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꼭 수술하라는 말이 아니고 먼저 진단을 하고 번지수를 좀 찾는 게 중요할 거라 생각합니다.